음양적 이론은 너무도 방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성에 대한 성분학적 작용의 이치로 식물성과 동물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모두가 먹이사슬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양리작용의 이치만을 논할 때는 먹이사슬의 연결고리부터 풀어야만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인간,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는 먹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먹이가 되는 에너지원인 영양소를 양의 성분이라 하고 그 성분을 분해하는 성분을 음이라 분류합니다. 크게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어 동물성은 양, 식물성은 음으로 나눕니다. 동물성 중에서도 육지 동물은 양, 물속의 수생어류는 음, 식물성 역시 육지 식물은 양, 수생 식물은 음으로 분류하고 동식물의 각 종류마다 성분 분석을 하여 유지방 단백질의 함유량을 1단계에서 10단계로 분류해서 성분 함유량의 순서대로 나열시킨 다음 5 미만은 음, 5 이상은 양으로 분류합니다. 약성의 원리를 진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병의 원인은 피가 못 도는 것이고 피가 못 도는 원인은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그 어혈의 성분은 지방과 단백질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과 양의 구분법을 모르면 어혈을 쉽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기름이 묻어 있을 때 비누로 닦으면 잘 닦일 것입니다. 잘 닦인다는 것은 기름이 잘 분해된다는 말과 같은데 비누의 원료 95% 이상이 기름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기름은 기름이 잘 분해시킵니다. 지방 또한 지방이 잘 분해시킵니다. 하지만 같은 지방이라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이 포화지방을 잘 분해시키기 때문에 음양의 구분과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의 기준대로 크게 나누어 놓고 각 종류마다 지방과 단백질의 함유량을 분석한 다음 그 수치대로 나누어 놓고 그 중간을 기준으로 아래는 음, 위쪽은 양으로 분류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기점으로 아래쪽은 음의 성분으로 불포화 쪽에 가깝고 위쪽은 양의 성분으로 포화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육지의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은 수생식물의 지방 단백질과 같은 비중으로 혼합하면 잘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과 혼합해야만 분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물속의 모든 성분은 흙에서 녹아 흘러들어 생성된 성분이기에 그 성분을 먹고 자란 생명체는 음이지만 지방 성분은 성질이 가까운 집안끼리 마주쳐야 분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페인트가 굳어 있는데 그 페인트 위에 다시 페인트를 바르고 굳기 전에 닦아보면 먼저 바른 페인트가 녹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른 페인트가 굳은 것은 페인트 속에 신나 성분이 증발되었기 때문인데 나중에 바른 페인트 속의 신나 성분이 먼저 바른 페인트 성분을 분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페인트 속의 신나 성분이 페인트의 굳기를 결정하듯 몸속의 지방층이 형성되는 것은 혈액 속의 유지방인 불포화지방의 휘발성의 양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학적 작용의 이치를 이용하여 몸속의 지방 성분, 어혈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음양의 구분법을 알아야 합니다. 음양의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응용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의 특성 중 불포화지방은 약 35도에서 물처럼 녹고 포화지방은 40도 이상이 되어야 물처럼 녹습니다. 이 구분은 요리를 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선기름은 불포화인데 물처럼 녹는 온도와 포화지방인 소기름이 녹는 온도를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래서 신천사연료법에서는 소기름은 인체에서 분해가 되지 않으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온도는 36.5도인데 포화지방이 40도 이상에서 녹는다면 우리 몸속에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영양분들은 결국은 땅에서부터 얻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여 포화지방이 되고
불포화지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 해답은 각 생명체들의 식생활이 결정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자동차도 경유, 등유, 휘발유, 알코올 등의 연료를 이용하여 힘을 쓰는데 모두가 결국은 휘발성 기름이지만 이 기름 성분의 휘발성 밀도는 모두 다릅니다. 휘발성이 적은 것이 포화지방에 해당하고 휘발성이 강한 것이 불포화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양 속의 여러 성분 즉 각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 흡수하는 영양분이 다 다릅니다. 먹이의 특성상 휘발성이 강한 성분을 흡수한 생명체를 먹이로 먹고 산 생명체를 먹이로 먹고 축적된 지방은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고 경유처럼 휘발성이 적은 성분을 먹이로 먹고 사는 생명체를 먹이로 먹고 축적된 지방 성분은 불포화지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일반인이 이해하고 분류하기 어려우니 현실에 맞추어 분류해 보겠습니다. 1. 채식 위주로 살아가는 소, 염소, 말은 포화지방을 함유합니다. 2. 육식 위주로 살아가는 호랑이나 맹금류 등은 포화지방 쪽에 가깝지만 채식만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보다는 조금 덜 포화지방입니다. 3. 육식과 초식을 함께하는 생명체는 불포화지방입니다. 4.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육식과 초식을 모두 먹고 산다 하더라도 먹이의 특성상 쪽에 가까운 생명체를 먹이로 먹고 살수록 불포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포화인 의 성분은 포화인 양의 성분을 분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불포화지방이 포화지방을 녹이는 강도는 불포화 속 유지방 성분 중 휘발성의 유지방 함유량이 결정합니다. 이 마른 기름에는 같은 기름 성분에서 잘 분해가 되는데 같은 기름 같은 지방이라도 불포화지방이 포화지방을 분해합니다. 이 실험은 성분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실험 가능합니다. 같은 비누의 원료라도 소기름과 붕어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보세요. 붕어기름을 원료로 만든 것이 부드럽고 때가 잘 빠질 것입니다. 이 논리를 현실과 연계해보면 육지의 식물성을 먹고 축적된 지방층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잘 분해가 되고 육지의 동물성을 많이 먹고 축적된 지방 성분은 바닷속의 생선 종류인 불포화지방을 먹어주면 분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의해 지방간을 치료할 때의 한약 처방에다 불포화지방인 붕어, 뱀장어 등을 함께 넣고 달여 복용하면 간 속의 지방이 쉽게 녹아 나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 중에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구분과 이를 이용한 약성의 치유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